안녕하세요. 글씨캠프입니다. 여러분들의 댓글 참여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름, 문구, 뭐 한글 이름도 좋고 한자 이름도 좋고 또 내가 쓰고자 하는 잘 쓰고자 하는 그런 글씨가 있을 때는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 올려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이름은 아니고요. 무량수불하고 이렇게 아마 정덕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본명, 만약에 스님 같으면 본명이라고 보면 되겠죠. 예, 이렇게 6자를 올려주셨어요. 자, 일단은 이게 그 뭐 성경이든 어떠한 종교적인 거는 굉장히 이 사경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 직접 씀으로써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제가 그쪽에는 많이 관심이 없고 또 신자도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일반적으로 봤을 때 사경이라는 걸 함으로써 좀 더 이렇게 신심을 두텁게 하고 그 본인이 추구하는 그런 바라는 이런 쪽으로 한층 더 다가가려고 하는 그런 정성이다, 이렇게 그냥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저도 이게 좀 경이기 때문에 좀 더 좀 잘 써야 되는데 일단 모르겠습니다. 일단 시작해 보겠습니다. 무량수불에 대해서도 뭐 이게 아마 인터넷 찾아보면 다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확인하시고요. 일단 글씨 쓰는 것만 가지고 할게요. 우선 쓰는 거 보시고요. 자, 없을 문자 이렇게 하나 써봤고요. 없을 문자는 약간의 공식이 좀 필요해요. 쓰실 때. 자, 우선 이렇게 중심을 이렇게 잡아 놓습니다. 내가 쓰고자 하는 자의 중심을 잡아 놓고 이 윗부분부터 이제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 이 해서 같은 경우는 이 머리 부분을 이 첫 번째 이 획을 길게 하진 않았는데요. 길게 하는 다른 자형도 있어요. 근데 그냥 이 경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반듯하게 쓰는 걸 가지고 해 보겠습니다. 좀 길게 했지만 좀 짧게 하는 걸로 해 볼게요. 여기를 너무 길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활자에서 보는 모양은 이렇게 비슷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써 놨을 때는 제가 두 가지로 항상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이렇게 쓰게 되면 자형 맞추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고요. 이랬을 때 가로액을 이제 또 하나 그어야 되잖아요. 이럴 때 1대1로 맞추는 게 아니라 조금 작게 들어가요. 이렇게 조금 작게 들어가는데, 중심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왼쪽에 세로획이 2개, 오른쪽에 2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중심을 놓고 봤을 때. 그리고 여기 하나 들어가고, 여기서는 순서를 좀 바꿔 볼게요. 자형을 살짝 바꿉니다. 그리고 이게 제일 길어요. 이렇게 이걸 이렇게 타고 들어오게 쓰면 훨씬 더 세련되면서 다른 형태의 그런 글씨가 나오죠. 이거 한 다음에 하나 둘 셋 한 다음에 하게 되면은 조금 자형 맞추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여기는 순서를 좀 인위적으로 좀 바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점이 4개가 또 밑에 들어가잖아요. 이 부분에서 이 위에 부분의 가로 길이와 중간에 들어가는 가로 길이를 이렇게 봤을 때 대중소로 이루어지는데, 안에 있는 짧은 획을 기준으로 수직으로 내려서 여기다 점을 하나 찍으세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것도 역시 4개 내려가는 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그러면 중심에서 왼쪽에 2개, 오른쪽 2개 했을 때 이 간격이 비슷하게 맞게 쓰면은, 일반적으로 없을 문자는 이 형태로 쓰면은
가장 설정을 하시면서 편안하게 쓰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이것도 행서 보겠습니다. 행서는 이 아랫부분이 많이 변해요. 그렇죠? 점을 다 4개 찍는 게 아니고 한일자로 한다든가 3개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변화를 줍니다. 보통 그 점 3개 찍는 것도 번거롭게 생각했는지 몰라도 그냥 하나로 이렇게 처리한 그런 자형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네, 좀 편한 거 가지고 할게요. 네. 좀 생략이 많이 됩니다. 연결이 되고 이렇게 해서 힘 빼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일로 이렇게 넘어옵니다. 그리고 한일자 길게 와요.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세로 획을 하나를 생략을 해요. 행서에서는 길고 좀 짧고 여기서 이렇게 해서 빼서 이런 형태의 없을 문자를 많이 썼어요. 자, 이제 이거 말고도 자격이 많은데 편하게 쓸 수 있는 방법. 문자는 이걸로 할게요. 그다음에 이제 량자가 복잡하죠. 자, 여기 쓸 때 위에 부분을 굉장히 좀 작게 썼어요. 네. 이제 이게 설명을 드릴게요. 왜 작게 썼나. 중심 잡아놓는 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이렇게 중심 잡아놓으시고요. 자, 왜 작게 썼냐면 이 부분이 커지게 되면 아래는 주체할 수 없이 커진다. 그럴 확률이 높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조금 작게 쓴다. 자, 그럼 가로획이 기본적으로 많잖아요. 가로획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 방향을 거의 다 똑같이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되는데, 자, 좀 위에서 쓰는 게 좋겠죠. 글씨가 아래로 큰 자니까 획이 많아서. 자, 이렇게 해서 중심을 맞춰서 써보세요. 좀 좁게 해서. 자, 그러면 요 간격이 나왔죠. 날일자 부분 이렇게 쓰는데 요 부분에서 간격을 다 이제 일정하게 맞추시면 돼요. 이게 가장 길어요. 그랬을 때 이 간격도 맞춘다. 간격만 맞추면 된다. 그리고 아래 부분 리자 부분에서 이 부분은 조금 더 크게 썼어요. 안정 또 같게 쓰거나 작아지면은 안정성에서 떨어지니까 조금 넓게 잡습니다. 간격만 똑같이 유지하시면 돼요. 그럼 간격이 이제 비슷하게 여기서부터 다 일정하게 맞을 거예요. 여기서도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 내려오는 획을 안 올라가게 그 보통 쓰잖아요. 그런데 옛날 비문이나 이런 거 남은 기록을 보면은 올라가게도 썼어요. 올라가게 한번 써볼게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간격 여기까지만 내려와야 돼요. 조금 더 길게 해서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가로액에서 이 가로액이 쭉 나오잖아요. 가로의 간격을 일정하게 맞출 수가 있다. 조금 신경을 써야지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서에 와서는 가로액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변형이 많이 된 자형도 있고 그냥 이대로 거의 해서에 가깝게 쓴 형태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 물리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 형태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살짝만 그냥 거의 해서다
해서와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신에 획이 조금 더 부드러워집니다. 편안하게 이렇게 여기서만 아래 부분만 조금 그냥 이렇게 살짝만 이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너무 이걸 많이 흐트러뜨리지 않게 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초서 쪽으로 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숫자를 봐야 되는데 이게 그 우리가 지금 쓰는 이 활자에서 볼 수 있는 모양 보면 굉장히 복잡하죠. 예, 그대로 써볼게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좀 다른 자형으로 소개 또 합니다. 활자에 보면은 여기가 선비사자로 돼 있고요. 짧죠, 그렇죠? 그리고 얘가 좀 길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들어와요. 공짜로 들어오고, 그리고 가로가 여기서 또 길게 하나가 더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입구가 들어가고, 아이고 복잡하다. 그다음에 여기 마디촌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제 활자해서 볼 수 있는 형태 이렇게 나오는데 엄청 복잡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 앞에 썼던 자형에 비해서 많이 커졌어요. 자, 이렇게 활자에 돼 있는데 이렇게 쓰니까 좀 어려워요, 그렇죠? 예,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도 좀 쉽게 쓸 수 있는 자형을 소개합니다. 자, 중심 설정해 놓으시고요. 자, 지금 우리가 보는 활자에서 어떻게 생겼다고 그랬죠? 여기가 손비사자 이렇게 쓰여지질 않고 보통 위에 부분은 거의 그냥 그 획을 길이를 거의 같게 써놓은 그런 형태가 많아요. 그리고 요 부분도 많이 복잡하니까는 그 다른 모양으로 해서 쓰여진 형태를 가지고 좀 쉽게 쓸 수 있게 아,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런 자는 이제 써놨을 때 보면은 그렇게 쓰면 틀리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 자형 자체는 지금 우리가 정해서 활자로 쓰는 거는 좀 다르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윗부분을 할 때 이렇게 좀 바짝 붙이는데 좀 짧게 해서 이렇게 비슷하게 써보세요. 그리고 흑토자 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서는 사실 이거를 떨어뜨렸어도 되고 나중에 여기서부터 한 번에 할 수도 있어요. 자형이 굉장히 여러 가지다. 이게 일로 나온 경우도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여기는 똑같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 부분에서 뭐가 들어갈 거냐면 이 부분을 입구로 처리를 할 거예요. 제 마음대로 만들어 쓰는 게 아니고 그 근거가 있는 자형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따로 내려올 수 있는데 한 번에 하셔도 된다 그랬죠. 예, 보통 보면은 비문에도 보면 이렇게 두 개로 쓰여진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한 번에 써도 무방하다. 그러고 나서 여기를 길게 이렇게 하세요. 그럼 간격은 똑같죠, 그렇죠? 간격 맞추는 그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간에다가 입구를 쓰는데 이제 여기서 좀 어려운 부분이 이 굉장히 작으면서 얘는 키가 크잖아요. 이걸 어떻게 좀 조화롭게 쓸 수 있냐가 여기서 열쇠 같아요. 나중에 여기서 한 번에 하셔도 돼요. 대신에 여기서는 살짝 세로를 살짝 긴 듯하게 쓰시는 게 좋아요. 자, 간격은 여기서부터 다 보셔야 되는 거예요. 길게 내려와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좀 편하게 쓰실 수 있어요.
자형 자체는 아 물론 그 당나라 때나 이럴 때 보면 이렇게 쓰이지만은 이런 형태의 자형도 많이 썼다. 그리고 이게 뭐 우리 동북아에서 한자 쓰는 사람들은 다 이런 식으로 많이 쓴 형태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 번에 나중에 다 해 놓은 다음에 여기까지 하고 나서 한 번에 내려가셔도 돼요. 예. 그다음에 이제 행서 쓰는 걸 해야 되겠죠. 이거 복잡해요. 그쵸? 아, 이것도 너무 그 많이 복잡하지 않은 형태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이 부분에서 조금 그 달라지는 그런 형태를 그냥 글쎄 이거 좀 고민이 되네요. 그쵸? 어떤 제형을 해야 될지. 자, 이제 좀 보겠습니다. 네, 좀 편하게. 하나, 둘, 셋 이렇게 하고 여기서부터 한 번에 내려보세요. 다음에 이 부분을 점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일로 길게 옵니다. 여기서 따라 들어와도 되지만은 일단 끊고 느낌만 오게 해서 이렇게 타고 들어가요. 위로 올라가고 좀 이렇게 찍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자형이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자형이다. 많은 자형이 있는데 그리고 사실 목숨 숫자 같은 경우는 한자를 가지고도 이런 그 소품, 작품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해요. 크게 쓰는 이런 글자들 또 하고 어, 제가 이제 한자짜리 작품 하는 것도 영상 가끔 올리잖아요. 그럴 때 많이 쓸 수 있는 자형 중에 하나입니다. 음. 자, 이제 이어서 이제 부처불자를 쓸 건데요. 부처불자가 쓰기가 어려워요. 자, 이제 한번 써볼게요. 저도 이렇게 집중을 하면은 조금 나은데 이게 설명을 하면서 하다 보면은 많이 흐트러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이렇게 그 우리가 활자에 봐서도 이런 형태의 자형이 이루어지는데 이것도 이제 쓰다 보면 여기 다 붙여서 쓰고 그러니까는 조금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누구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자형을 좀 더 쉽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형태도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제 또 너무 많이 흐트러 놓으면 안 되니까 조금 편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을 또 하나 제시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요 부분에서 여기 이쪽 제가 가르치는 이 부분이 아, 자형에서 조금 변화만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똑같이 중심 잡아 놓습니다. 이 중심은 글씨를 연습할 때는 조형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중심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렇게 3분의 1로 나누시고요. 자, 사람 인변이죠. 사람 인변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이 삐침을 길게 빼느냐 짧게 하느냐 두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요거보다 조금 더 짧게 해볼까요?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길어지겠죠? 네, 느낌의 차이가. 여기서 그리고 두 번째 주의하실 점은 자칫 잘못하면 가로획이 짧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가로획을 좀 길게 진행을 한다. 이렇게. 그러면 다음 나오는 간격이 여기랑 같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여기서 붙이지 않고 여길 붙이는 것보다도 붙이지 말고 떨어뜨려서 이렇게 해 보세요. 그리고 여기 이 나오는 이 갈고리 부분을 일부러 길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내려오는 획이 세로 획이 두 개가 내려오는데 좀 길게 내려와서 공간을 이 좀 차지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것도 이 넓어져야지 내려오는 공간을 충분히 확보를 하니까 여기서 하나 해서 수직으로 내려와서 끝에만 이렇게 꼭 비치지 말고 이렇게 살짝 멈춰도 괜찮아요. 그러면 요 간격이 형성이 됐잖아요. 이쪽에 안 닿게 유의하면서 좀 더 길게 해서 이 정도로 쓰시면은 좀 편안하게 자형을 맞출 수 있을 겁니다. 이 공간이 좁아지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예, 이걸 수직으로 내려놓지 않는 이상은 여기가 좀 좁아지게 보인다. 자, 행서는 조금 많이 좀 편해지는데 거의 뭐 이 기준에 의해서 쓰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요것도 불자도 한자짜리 좀 길게 해서 이렇게 그런 작품 형태 많이 보이시잖아요. 아주 힘차게 쓰는. 예. 자, 여기 요 형태로 행서를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서 너무 길지 않게 쓰세요. 이렇게 하고 행서로 오면은 조금 모양이 달라져요. 강조하지 않게 해서 이렇게 오고 여기서부터 끊어서 이렇게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연결성이 있어요. 이렇게 연결성이 있습니다. 훨씬 더 예뻐지죠, 그죠? 예, 무량수불 이렇게 해서 자형은 항상 이 해서의 기준에 의해서 쓰여진다. 네, 아이고 좀 더 정성스럽게 하려니까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뒤에 이제 본명 같아요, 그렇죠? 발을정, 그다음에 큰덕. 자, 이게 바르게 된다는 이게 발을정자가 쉽지 않아요. 네, 진짜 어렵습니다. 자, 이제 써보고 설명드릴게요. 너무 크게 안 쓰는 게 좋아요. 이 아래가 넓게 쓰는 그런 자형도 있는데 그냥 거의 많이 차이 안 나게 이렇게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정자가 다른 형태가 있는데 그거는 행서에서 보여드리고 지금 이 형태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이렇게 중심을 잡아놓고 이 중심 잡는 건 똑같아요. 예. 자, 가로획을 너무 짧게 긋지 마세요. 이렇게 하고 이 중심 있으니까는 뭐 쉽잖아요. 이렇게 그냥 그대로 내리면 돼요. 자, 가로 길이에 비해서 세로가 좀 더 길다. 자, 그러면 여기에 너무 길게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 간격 때문에 거의 중간에다가 이렇게 하나쯤 넣으시면 돼요. 그랬을 때 이게 너무 나가지 않게 해서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 공간이 이렇게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공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쪽 공간도 같은 물론 여기보다는 좁아지겠지만은 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 거의 끝에서 세워서 이렇게 내려오면 돼요. 그랬을 때 이 공간의 비율이 비슷하게 여기는 좀 더 길게 해서 붙여도 되지만은 요 정도 띄는 게 훨씬 더 여유롭다. 자, 그랬을 때 여기서부터 완전히 삼각형이 되지 않게 짧게 나와서 중간 지나왔으면 온만큼만 진행을 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네, 그러면 발정자 바르게 쓸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행서도 뭐 이걸 기준으로 할게요. 이제 획과 획이 연결되는 거 그것만 조금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하나, 둘, 셋, 넷, 다섯 우리가 숫자를 헤아릴 때 정자를 많이 가지고 하잖아요. 예, 그렇지. 이제 하나, 둘이 아니고 이걸 한 번에 할 겁니다, 거의.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리세요. 그리고 점을 여기다 이렇게 찍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쓰셔도 돼요. 이러면 가장 편하게 쓸 수 있어요. 다른 형태가 있는데 그건 이제 많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또 이렇게 써놓으면 아 이게 뭐지 할 수 있으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덕덕자. 이것도 덕이 있게 쓰기가 어렵더라고요. 지금 활자에 보면 이게 하나가 더 들어가요, 그렇죠? 한일자가. 이런 형태를 보이는데 복잡하니까 이 한일자 빼버린 그런 자형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 그거를 가지고 또 해볼게요. 자, 보면은 아, 이거 따로 중심 나오고 이거 따로 중심 나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게 한일자가 더 들어감으로써 여기 가운데 들어가는 이 부분을 작게 했는데 이 부분을 좀 크게 쓰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이렇게 중심을 잡아놓고 칸을 3분의 1로 나눠보세요. 한 칸, 두 칸, 세 칸 되는 거예요. 두인변이 작게 들어가죠. 좀 더 길게 해볼게요. 위에 거보다. 차이만 느껴보시고 선택해서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가로액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이 빗침 두 번째 빗침 시작 있죠? 여기서부터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 너무 길게 그으면 야단 납니다. 예. 그리고 나란히 맞춰서 위에서부터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이 부분을 지금 이게 쓰여지는 이 부분을 작지 않게 쓴다. 너무 작아지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를 너무 크게 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 중심이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서 마음심을 하나 생략했어요. 획. 예, 이런 자형 많아요. 이렇게 쓰면 훨씬 더 편하게 쓰실 수 있어요. 이제 그 중에 이제 어떤 분이 질문을 할 수 있어요. 한일자 하나 빠졌는데요. 이런 자형도 있다고 말씀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행서 모양도 물론 이 형태로 가는 게 많아요. 네. 특히 행서로 올 때, 네, 그 많습니다. 좀 연결성 있게만 쓰시면 돼요. 기준은 똑같고요. 하나, 연결성 있게. 이렇게 하고 여기서 끊으세요. 이렇게 끊어서 연결해도 되지만 일단 끊은 다음에 똑같이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좀 크게 강조를 하시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연결돼요. 보통 이렇게 획을 넘어갈 때는 이제 이렇게 실같이 이어지는 부분을 맥락이라고 그러는데 힘을 뺐다가 싹 넘어오면서 다시 힘 주면은 가늘어진 부분이 이 글씨의 맛을 훨씬 더 배가시킨다. 음. 자, 이제 많은 자를 쓰게 되면은 이게 골고루 쓰기가 사실 어려워요. 글씨를 잘 쓰는 한자 한자를 물론 잘 써야 되겠지만 여러 자 썼을 때 이렇게 조화롭게 쓰기가 좀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잘 됐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글씨는 그래요. 항상 써놓고 나서 마음에 든 적이 없어요. 물론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싶어요. 잘 안 돼, 그렇죠? 항상 모자라고. 예. 그래도 이제 또 너무 이렇게 잘 방향을 못 잡고 있는 분들한테는 그래도 이렇게 좀 길잡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무량수불에 대해서는 따로 제가 뭐 설명을 안 드릴 거고요. 일단은
자료를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글씨의 글씨를 어떻게 쓰는 방법 이것만 이제 제가 설정해 드린 대로 따라서 100번 정도 쓰시면 돼요. 한두 번 써가지고는 안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좋은 글씨 쓰시기를 바라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